선악동 나그네. 어쨌든 모의고사 변형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문제들도 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 요거부터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19번 같은 거. 자, 이 작품은 삶의 아픔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한다. 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지닌 손. 됐죠? 요 얘기 미리 얘기해주네요. 손이라고 하는 인물 나오는데, 야, 이거 손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또 손씨가 아니라 이거 나그네요, 나그네. 나그네. 나그네인 손님 할 때 그 손자입니다.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찾아다닌대요. 미쳤습니까? 손이 여자를 찾아다닌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자는 소리를 통해 각자 자신이 지닌 삶의 아픔에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네, 그럼. 보세요. 손은 여자를 찾아다니는 행위를 통해서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됐지? 두 번째, 편의상 색깔을 바꿀까? 여자는 소리를 통해서 삶의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괜찮습니까? 각자 다르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술적 경지에 다다른 여자의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거. 본문에 이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니까 미리 간단히만 얘기하면 선악동에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뭐 이거잖아. 괜찮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자의 소리를 듣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부류의 작품들이 조금 있어요. 얘도 이제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본문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갈게요. 앞부분 줄거리부터 가야 됩니다. 자, 가족을 찾아 헤매던 소는 괜찮죠? 자, 물이 찬 폭우에 산봉우리가 비치는 모습이 학이 날아오는 듯하여 요거 있죠. 어, 선악동이라는 동네 이름의 유래죠. 선악동 마을 이름의 유래. 됐죠? 이름 붙여진 선악동에 도착한다. 자, 소는 우연히 찾은 주막의 주인 사내에게 소리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괜찮습니까? 요거 본문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중심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이 선악동이라고 하는 공간도 많이 물어요. 어떤 이미지를 갖는 곳인가? 음. 사실상 이곳은 여인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둘 다 이 선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에 와서 내면에 있는 한이 해소되잖아. 괜찮습니까? 삶의 한이 예술적으로 승화되는 공간이라고. 됐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여기를 뭐 이상적 공간이라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적 공간이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려갈게요. 자, 소는 아직도 여자와 자신의 인연에 대해선 분명한 말 한마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장면에서는 그 관계를 밝히지 않았어요. 손과 여인의 관계 밝혀지지 않은 상태. 됐죠? 하지만 그는 이제 하긴 알지 못하는 선악동에 아비의 유고를 묻고 간 여자의 일을 제 일처럼 못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요거 아예 얘기해 버리네요.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가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손이에요. 손의 내면을, 됐죠? 내면 정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심리. 누가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죠? 이걸 우리는 무슨 시점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네,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됐죠? 언제나 그렇듯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말만 외워서는 해결이 안 돼요. 다른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를 지칭하는 말들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작품 내부의 서술자인지 외부의 서술자인지. 됐지? 그 다음에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의 정서를 서술자가 판단할 수 있는지. 괜찮습니까? 그냥 묘사만 하는지. 다르다 그랬죠? 자, 어쨌든 뒤에 갈게요. 주인은 그것으로 모든 일이 분명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 같았다. 뭐 이것도 똑같죠? 만족한 것 같았다. 넘어갈게요, 그냥 이건. 자, 그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니, 노형은 아까 내 얘기를 잊었구만요. 여자가 한 일은 부질없는 것 아니었어. 여자가 간 뒤로 이 선악동엔 다시 학이 날기 시작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뭐뭐 했구만요. 시작했다니까. 자, 우리 다른 소설에도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이거 뭐야? 방언 사용했죠? 향토성, 사실성, 사실감이라고 할게요. 뭐 비슷합니다. 사실성이나 사실감이나. 그리고 뭐 여기에 덧붙여서 뭐 현실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죠. 됐죠? 효과까지 같이 세트로 묶어서 정리하세요, 항상. 방언을 사용하여 뒤에 막 이상한 말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여자가 이 선악동에 다시 학을 날게 했어요. 폭우 물이 막혀버린 이 선악동에 아직도 학이 날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그 눈먼 여자였으니 말이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무슨 소린가 싶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네요. 폭우 물이 막혀버린 선악동. 그러니까 선악동은 어쨌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진 공간이야. 됐죠? 근데 거기에 다시금 학이 날게 했대잖아. 됐습니까? 다시 학이 날게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뒤에 분명히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지만 여자로 인해서 그렇죠? 과거의 모습을 상기하게 되었다는 거겠지? 또는 환기, 됐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실제로 뭐 노래를 불렀다고 막 모습이 변하고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고. 여자의 노랫소리 덕분에. 그렇죠? 뒤에 갈게요. 자, 주인은 이번에야말로 선악동에 다시 학이 날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요거 네모 하나 칠게요. 다시 학이 날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됐죠? 이제 중략 이후로 나타나는 요 이야기가 결국 뭐겠어? 소리꾼 여자 얘기한다고.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주인 있죠, 주인의 과거 이야기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 여자가 이 마을에 왔었고, 그렇죠? 왔었고, 그 여자가 노래를 불렀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괜찮습니까? 내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거 회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과거 회상이라고 하는 점은 이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순행적 구성.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앞부분까지 이야기 나오던 거. 손과 주인의 대화 있죠. 손과 주인의 대화. 이게 지금 외부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손과 주인의 대화는 외부 이야기고 우리 이 중략 부분부터 나오게 될 주인의 이야기 있죠? 사연, 이야기. 됐죠? 이거는 그럼 내부 이야기죠? 괜찮습니까? 줄여서 외화, 내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외부 이야기 안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되었네요. 됐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플러스 뭐야? 이게 액자식 구성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렇죠? 외부 이야기 안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된 구조. 풀어서도 정리하세요. 풀어서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외부 이야기 안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된 구조라고. 됐나요? 너네가 막 열나 막 액자식 구성, 아, 이제 선악동 나그네 액자식 구성 사용됐대. 아, 선악동 나그네는 액자식 구성이지. 백날 첫날 외워봤어. 근데 시험지 받았어.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이 없어. 이러면 이제 헤맨다고. 됐죠? 자, 그 이야기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갑시다. 그러자 여자는 뭐 이 앞에 중략된 부분은 별건 없어요. 여자가 아비가 죽었대. 아버지가 죽었대. 그래가지고 유골함 가지고 이렇게 선악동에 찾아와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동에 왔는데 그 여자는 눈이 멀어 있었다. 시각 장애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되게 슬퍼하면서 막 온 거지. 그때 여자는 정작으로 그 비상학을 쫓듯이 보이지 않는 눈길로 벌판 쪽을 한참이나 더듬어 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다가 비로소 채비가 제법 만족스러워진 노인 쪽을 돌아보며 비탄조로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비탄조라고 하는 게 뭔 소리일까? 슬픈 목소리야, 슬픈 목소리. 괜찮습니까? 됐죠?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베의 소리는, 여기 아베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소리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늘 물 위를 날아오른 학과 함께 논이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그죠? 학과 되게 어우러진 그런 장면에 대해서 여자의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주인 사내로선 갈수록 예사롭지 않은 소리들이었다. 눈 아래 들판엔 이제 물도 없고 산 그림자도 없었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야. 그렇죠? 변해버린 선악동의 모습. 괜찮습니까? 게다가 여자는 어렸을 적 아비의 소망처럼 그 물이나 산 그림자의 모습을 깊이 눈여겨보았을 리 없었다. 괜찮죠? 하지만 여자는 이제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성한 사람이 볼 수 없는 물과 산 그림자를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요거 지금 그대로 표현만 체크를 하면 역설적이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보고 있다 뭐 이거잖아. 괜찮습니까? 됐나요? 자,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 보고 한꺼번에 좀 맥락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두 눈이 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 말라붙은 들판에 있지도 않은 물과 산 그림자를 볼 리가 없었다. 왜? 진짜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선악동은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파트를 가지고 우리 좀 스쳐 지나가는 거 없니? 삼포랑 조금 비교할 수도 있어요. 삼포도 변했잖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소설 대 소설을 비교하기에는 사실상 지면 문제가 좀 있어요. 시험지 지면 분량의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근데 뭐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어찌됐건 넘어갈게요. 있지도 않은 물과 산 그림자를 본 것은 그녀가 오히려 앞을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이었다. 그게 결국 무슨 소리겠어? 자,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여자가 이제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죠? 여자가 노래를 한다고. 근데 그 노래에는 이 여자가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봤던 선악동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가 눈이 먼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변해버린 이 선악동의 모습을 보고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거라고. 그죠?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 그대로 선악동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노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그 덕분에 아까 우리 뒤에 19번 문제 보기에서 보고 넘어왔던 거 있죠? 그 노래를 들은 마을 사람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됐죠? 넘어갈게요. 자, 사내가 그런 상상은 차츰 어떤 불가사의한 믿음으로 변해갔다. 라면서 이거 지금 변해갔다. 변해갔다, 변해갔다. 그렇죠?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쵸?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읽었던 거. 자, 망망창에 탕탕한 물결이라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 안에 나를 들고 이거 뭐 노래 가사예요, 지금 그냥. 여인이 노래를 한 겁니다. 여기다가도 뭐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가능은 해요. 노래를 삽입한 거잖아. 그렇죠? 뭐 이거 이제 보면은 현실성, 현실감 부여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생동감을 주는 장면일 수도 있고, 괜찮죠? 그냥 여인이 노래를 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장면이 된 거니까. 자, 그리고 여자가 마침내 소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내는 그 여자의 오장이 끓는 듯한 목소리에 문득 자신도 뭐 여기 얘기하는데 그 오장이 끓는 듯한 목소리 요거 있죠. 실제로 이제 이게 왜 그랬을까? 여인의 한이 담긴 목소리인 거야. 괜찮죠? 여인의 한이 담긴 목소리. 자, 이 선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 여기서 오라비도 있었어요. 뒤에 이제 뭐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오라비와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있었으나 오라비는 떠나고 괜찮습니까? 결국 아버지도 죽고 그죠? 그렇게 되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의 과거 모습은 여자에게 있어서 한이 서린 공간이고 그때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자, 문득 자신도 그것을 본 것이다. 괜찮죠? 자, 사리백이 되어 눈을 감고 가만히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내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잊혀져 온 옛날의 그 비상하기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죠. 다양한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라는 말 할 수도 있고요. 환기라는 말 쓸 수도 있고요. 연상이라는 말 쓸 수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떠올림이죠, 그냥 뭐. 그죠? 떠올렸음. 됐습니까? 됐죠? 여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주인 사내는 이러한 모습을 떠올린 거라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자의 소리가 길게 이어져 나갈수록 선악동은 다시 옛날의 폭우로 바닷물이 차오르고 한 마리의 선악이 그곳을 끝없이 논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이야? 여기서 떠올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옛날에 선악동의 모습. 예전에 선악동 모습이 떠오름. 괜찮죠? 그런 일이 있으므로 사내는 여자의 학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물론 지금 주인 사내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똑같죠. 어. 주인 사내가 내가 학을 봤다니까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마을 사람들도 뭐라고 안 한대잖아. 헛소리 하지 마! 안 한대잖아. 뒤에 볼게요. 여자는 날마다 밀물대를 잡아서 소리를 했다. 소리는 언제나 이 선악동을 옛날 포구마을로 변하게 하였고 그 포구에 다시 선악이 유유히 날아오르게 하였다. 괜찮죠? 그리고 그러다가 여자는 어느 날 문득 선악동을 떠나갔다. 괜찮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여자가 그렇게 선악동을 떠나가고 나서도 그녀의 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괜찮죠? 이거 무슨 얘기야?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듯 했다잖아. 그만큼 인상 깊었다는 거죠. 여자의 노래가 인상 깊었음. 됐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잊지 못한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 소리가 귀전을 울려올 때마다 선악동은 다시 포구가 되었고요. 그녀의 소리는 한 마리의 선악과 함께 무리를 논일었다. 아니, 이제는 그 소리가 아니라 여자 자신이 한 마리의 학이 되어 선악동 포구 무리를 끝없이 논일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너네가 절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요 맥락인 겁니다. 요거. 여자 자신이 한 마리의 학이 되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자꾸 학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의 학은 진짜로 그 학이라는 동물로서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자꾸 등장하게 되는 학은 한의 표상이에요. 한의 표상. 표상이라는 말은 상징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설명하는 게 여인의 그 노랫소리 안에, 여인의 노래 안에는 한이 예술적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거야. 한의 예술적 승화. 됐습니까? 이거 우리 공감 못하는 겁니다. 뭐 너는 우리 예술가 아니잖아. 괜찮죠? 이게 이제 이런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괜찮죠?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공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해를 시켜드릴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드리면 자 이겁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한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 작품의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중심 정서인 거고 한이라고 하는 정서. 그리고 여인이 노래라고 하는 예술적인 장치로 그 한을 풀어내었다야.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특별히 주제라고 하는 게 항상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어떤 소설 작품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작품일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거 자체가 그냥 이 작품의 주제인 거야. 여인의 한과, 그쵸? 그리고 그 한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모습. 이걸 그냥 그리고 싶었던 거야.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래, 사내는 이따금 말했다. 여자가 어디로 떠난 것이 아니요. 그 여자는 이 선악동에 학이 되어버린 것이요. 학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이 고을 하늘을 떠돈단 말이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그토록 갑자기 마을을 떠나버린 데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주막집 이웃들이나 벌판 건너 선악동 마을 사람들 역시 저 사내의 그런 소리엔 그리 허물을 해오는 눈치가 없었다. 여기 허물을 해온다라는 말 있죠. 허물을 해온다. 그죠? 요거 뭐라고 하는 거? 잘못을 지적하는 거 있잖아. 됐죠? 방금 우리 얘기하고 넘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주임집 사내가 여인은 학이 된 것이요 뭐 이러 했을 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도 다 수긍한다는 거죠. 그쵸?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선악동 사람들은 여자가 모셔온 아비의 유고를 모른 채 해주듯이 여자가 그렇게 주막을 떠나가고 나서도 그녀의 사연이나 간 곳을 굳이 묻고 드는 일이 없었다. 괜찮죠? 뿐더러 주막집 사내가 이따금 그렇게도 앞뒤 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도 그러는 사내를 탓하려 들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어떤 믿음을 같이 하고 싶은 진중한 얼굴들이 되곤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맥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번에서 봤던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음. 그렇죠?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음. 메모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까? 됐죠? 손은 이제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표정이었다. 지쳤네요. 자, 가슴 속에 지녀온 이야기들을 손 앞에 모두 털어놓은 것만으로 주인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해버린 사람 같았다. 라는 거죠. 뭐 이거를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할 얘기 다 했잖아. 뭐 후련함 이런 거 될 수도 있겠죠? 후련함. 그렇죠? 미련 없음. 괜찮습니까? 요런 심리가 되겠죠. 자, 손이 뭐라고 대꾸를 해오든 안 해오든 그로서는 전혀 괴념을 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였다. 여기서 괴념을 하다.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 괴념하다. 괴념하다.
신경 쓰고 집착하는 걸 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다, 뭐 집착을 하다 이런 거 있죠. 매달리는 거. 됐습니까? 당신이 내 말을 믿건 안 믿건 어쨌든 나는 그러했다라고 이제 후련하게 다 털어놓은 거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 장면. 주인은 완전히 손의 반응을 무시하고 있었다. 뒷산 고개를 넘어가는 솔바람 소리가 아직도 이따금 두 사람의 귓전을 멀리 스치고 있었다. 그 솔바람 소리에 멀리 뚝 넘어 바닷물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여기는 되게 청각적 심성이 두드러지네요. 됐죠? 청각적 이미지. 솔바람 소리, 바닷물 소리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됐죠? 이런 건 작품의 분위기 형성하는 거예요. 작품의 분위기 형성. 지금 무슨 얘기야? 사내가 한참 자기 얘기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의 그 정적 있잖아, 정적. 고요함. 그죠? 그 분위기죠. 침묵을 견디지 못한 건 이번에도 결국 손 쪽이 먼저였다. 이런 거 내용 일치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손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주인이 먼저 떠든 게 아니라. 자,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싶었던 거. 누가? 손. 그렇죠? 요런 데서 이제 말 바꿔가지고 주인이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제 함정되는 거죠. 자, 주인장 이야기는 고맙게 들었어.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반전이 나오죠, 이제. 자, 이윽고 먼저 손이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그의 어조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 가운데서 주인장께서는 일부러 사람을 하나 빼뜨려 놓고 있었지요. 여기서 사람 하나를 뺐다라는 말 나오죠. 그렇죠? 그게 누구? 주인이 달빛 속으로 손을 이윽이 건너다 보았다. 손이 다시 말을 이었다. 주인장 어렸을 적에 이 마을을 찾아들었다는 그 소리꾼 부녀 이야기 말이오. 그때 어린 계집아이에겐 소리장단을 잡아주던 오라비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요거죠, 요거. 오라비. 그런데 주인장께선 그 오라비 이야기를 빼놓고 있었지요. 여기서 일단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손이 오라비구나. 그죠? 손의 정체가 밝혀지는 겁니다. 추궁하듯이 손이 주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주인도 이제 더 사실을 숨길 것이 없다는 듯 고개를 두어 번 깊이 끄덕여 보았다.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뭐 부인했다라든가, 그쵸? 부정했다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죠. 두어 번 끄덕였다라고 하는 거는 수긍했다라는 거지. 일단 수긍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알아챈 상대방에게 수긍한 거라고. 괜찮습니까? 일부러 뺀 거, 그죠? 자신의 의도, 일부러 오라비 얘기를 뺐다는 거,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지요. 난 그 오라비가 뒷날 늙은 아비와 어린 누이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는 이야기까지도 여자에게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뺀 겁니다. 이런 것도 내용일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로이 이런 게 아니에요. 됐죠? 자, 그렇다면 주인장은 그 오누이가 서로 아비의 피를 나누지 않은 남남 한 가지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겠구만요. 그리고 그 어린 오라비가 부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차마 그 원망스러운 의붓아비를 죽여 없앨 수가 없어서였다는 것도 말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게 이런 작품에서 내가 지금 중략에 생략된 파트가 정확히 지금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아마 어차피 우리 텍스트랑 관계 없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요 얘기 나오잖아. 이 얘기 이거 그죠? 아비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 그리고 이 중략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깊이 막 생각하실 건 아니었는데
이게 여자 눈 먼 거 있죠? 아비가 눈을 멀게 해요. 소리에는 한이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눈을 멀었을 때의 그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슬픔 있잖아. 그 슬픔이 소리로 승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떤 신념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딸 눈을 멀게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오라비는 이렇게 획 열이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대단한 예술들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된 거지. 그 예술이 뭐라고 해서 떠났던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마음에 한이 남아있잖아. 그죠? 가족을 떠났다라는. 그죠? 그래서 그 가족을 떠났다라는 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은 다시 누이 동생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고. 괜찮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 선악동에서 여인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 그 노래. 당연히 그 노래에는 한이 담겨 있겠지. 그죠? 왜? 아비와 함께 지내면서 여기서 난 눈 멀었거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중요하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너무 깊이 생각할 건 아니고요. 됐죠? 여기까지 내용 정리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체크해 두시고 뒤쪽에 문제를 일단 같이 볼게요. 여기까지는. 좋습니까? 일단 풀어보세요.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통해. 그쵸? 병렬적 제시, 그 다음에 달리하여. 괜찮죠? 뭐,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거 없었다. 서술자를 달리한 거 없었다. 단어적 표현, fun자적 서술 없었다. 없는 거 지우면은 남아있는 게 1번이었다. 정답 찾는 건 쉬워요. 괜찮습니까? 근데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아까 우리 했던 거. 주인의 과거 회상. 그쵸? 음, 됐습니까? 역순행적 구성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화, 외화. 그죠? 내화, 외화. 그죠? 외화 안에 내화를 삽입한 거. 되죠? 액자식 구성. 또 있어요. 요 얘기도 언급 나올 수 있습니다. 손과 주인의 대화 중심이잖아. 그렇죠? 요런 내용들 집어넣으면 맞는 선택지가 4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으면 거꾸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 만들 수 있죠? 됐습니까? 원래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딱 1번만 맞다가 아니잖아. 이 작품에 해당하는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겠다. 시점도 넣을 수 있겠다. 시점.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 얘기까지. 음, 됐죠? 요거 얘기까지도 넣을 수 있겠다. 됐죠? 1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 내용 일치네요. 자, 요거는 말장난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는 여자의 오라비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소는 주인은 여자는 이거 바꾸면 뭐 이제 막 장난치기 쉬운 거죠. 자, 갑시다. 소는 그쵸, 주어에서 항상 끊어주세요. 이런 선택지는. 이런 선택지는 항상 주어에서 끊어주세요. 누가 뭐 했는데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자, 여자의 오라비가 가족을 떠난 이유를 주인 사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괜찮습니까? 손이 사내에게 이야기하는가? 이것까지 보셔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여자는 이전에 온 적이 있는 선악동으로, 여기서는 한 가지 장난치기 좋은 거. 요겁니다, 요거. 요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괜찮습니까? 다시 찾아와 아비의 유골을 묻었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물론 당연히 이 선택지의 중심은 여자가 이 행동을 했다가 중심이야. 괜찮습니까?
근데 이 중심 내용에만 매몰돼가지고 이런 거를 착각한다고. 됐습니까? 물론 이 작품에서는 온 적이 있어요. 과거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맞는 선택지. 자, 3번. 여자는 손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틀렸네요, 바로. 괜찮습니까? 여자가 듣고 있는 게 아니죠. 맞는 말로 바꾸자. 어떻게? 손은 주인으로부터, 그쵸? 어, 여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죠. 이게 맞는 선택지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내용, 주인 사내는 들으면서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뭐, 요건 문제 없네요. 그죠? 요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인 사내 대신에 뭐 손, 그죠? 여자는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5번 주인 사내는 여자와 오라비가 아비의 피를 나누지 않은 오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거 마지막 대화에 나오죠? 알고 있었겠구만요. 뭐 나오죠?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5번도 패스. 괜찮죠? 다음 문제. 기억에서 미음. 그쵸? 요거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세요. 우리 선택지 그냥 띄워놓고 얘기합시다. 기억. 기억 어딨니? 두 번째 페이지에 있구나. 그쵸?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그쵸?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뭐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잊지 못한다 또는 과거의 사건이 인상적이었다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죠. 오케이 적절하니까 지우고요. 니은 모두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주인은 자기 할 일을 다 해버린 사람 같았다. 하고 싶었던 행동을 마치고 난 후련함. 됐죠? 2번도 맞는 말 넘어갈게요. 3번 상대방과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자 하는 자 요거는 주의 인물이라는 말 대신에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도 있어요. 괜찮죠? 누구의 심리? 손입니다. 주인 아니고요. 됐죠? 손의 심리 됐습니까? 3번도 맞는 말. 4번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들켜 당혹감을 느낀다고요? 낮고 차분했다는데요. 그쵸? 당혹감이 아니죠? 괜찮습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린 상대방의 말에 수긍한다, 인정한다. 그죠? 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의도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자신의 의도가 뭔데? 오라비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 않음. 이거라고. 됐습니까? 이게 의도예요. 됐나요? 마지막 문제 내려가세요. 아까 우리 박스는 읽었으니까 내려갈게요. 선택지. 자, 모습에서, 것에서, 모습에서, 것에서 이거 무조건 끊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 모습이 틀렸으면 일단 그냥 틀린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못내 안타까워하는 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문에. 괜찮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면 보통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으니까 찾아가기는 어렵지 않아요. 됐지? 이게 일단 틀렸으면 그냥 틀린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손의 아픔. 그렇죠? 요 내용은 어디 있다고? 보기에 있다고. 됐습니까? 보기에서 없는 내용을 떠들고 있으면 일단 틀린 거. 좋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틀린 거, 빨간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을 읽었을 때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거, 파란 부분. 됐습니까? 이 지금 19번, 이 19번 문제 스타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대상이 달라요, 각각. 됐습니까? 이거를 둘 중에 한 부분을 내 상상력으로 메우면 틀려요,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문제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1번 맞는 말. 자, 2번. 여자가 소리를 시작했을 때 비상하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사내 있었죠? 그리고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음. 됐죠? 오케이. 둘 다 맞는 말. 본문의 내용과 맞고요. 보기의 내용과 맞고요. 그치? 자, 3번. 선악동을 옛날의 포구마을로 변하게 하고 선악동을 떠나지 않으며 오라비를 뭔 소리야? 틀렸죠? 오라비를 기다렸다 틀렸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4번. 여자가 선악동에 하게 되어 언제까지나 이 고을을 떠돈다 라고 사내가 말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내의 행동. 괜찮죠? 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가 이제 행동의 변화라고 서술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에 5번 같은 경우 자네가 이따금 그렇게 앞뒤 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도 사내가 선악동 사람들이 진중한 얼굴이 되곤 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보기에 있었고 요 내용도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고. 괜찮습니까? 나머지가 맞다라는 건 크게 문제 없네요. 됐습니까?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술상의 특징 많이 얘기 나오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상의 특징, 그 다음에 학의 의미, 학의 의미 정도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학의 의미 요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학의 의미. 여인의 한이 승화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인의 한이 승화된 거. 됐나요? 음, 그 정도 내용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